안녕하세요. 헬스장 린생입니다. 오늘은 많은 헬스인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인 중량이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웨이트 트레이닝 시 중량이 정체되는 현상은 매우 일반적이며 이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중량이 늘지 않는다면 지금 소개하는 문제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운동 빈도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스포츠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초급자의 경우 주 3에서 4회, 중급자는 4에서 5회, 상급자는 5에서 6회의 트레이닝이 최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보다 적은 빈도로 운동하거나 반대로 과도한 운동으로 회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영양 섭취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진은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체중 1kg당 1.6에서 2.2g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섭취량을 보이고 있죠. 세 번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의 수면 연구에 따르면 질 좋은 수면은 근육 회복과 성장, 호르몬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인의 경우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하지만 현대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운동 강도의 점진적 증가입니다. 호주 스포츠과학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과도한 중량으로 시작하거나 반대로 너무 가벼운 중량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육의 성장을 위해서는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 자세입니다. UCLA 스포츠의학센터의 연구는 부정확한 자세로 인한 근육 사용의 비효율성이 중량 증가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초보자들의 경우 기본 자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중량 증가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로 회복 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 스포츠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 근육군은 48에서 72시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고 과도한 빈도로 같은 부위를 트레이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진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근육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덟 번째로 운동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운동생리학회의 연구는 같은 운동만 반복하는 경우 근육의 적응으로 인해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운동 일지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 스포츠의학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 일지를 작성하는 사람들의 중량 증가 속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0%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합니다. 6주에서 8주마다 운동 루틴을 변경하면 근육의 적응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영양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과 지방의 균형 잡힌 섭취가 중요합니다. 일본의 국립건강영양연구소의 연구는 적절한 영양 섭취가 트레이닝 효과를 최대 5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상 위험은 70% 낮고 목표 달성률은 4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신체는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기록과 관찰을 통해 자신만의 최적의 트레이닝 방법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스장 린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